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시스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전달될 때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움에서 랜케이블과 같은 미디움에 어떤 잡음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열화가 발생을 해서 보낸 신호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신단에서 받은 신호는 에러를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신단에서는 수신한 데이터의 비트 스트림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 에러를 검출하였다면 이 에러를 올바르게 정정을 해서 올바른 데이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하여금 데이터가 에러를 쉽게 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러 검출 및 정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되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이 수신단으로 보낸 데이터에 에러가 하나만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원 비트만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멀티플 비트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비트만 에러가 발생된 것을 우리는 싱글 빗 에러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비트에 에러가 발생된 케이스를 우리는 버스트 에러라고 부릅니다. 송신단이 수신단으로 하여금 수신한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신단은 보내는 신호에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신단으로 하여금 받은 신호의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송신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이와 같이 에러 검출 기능을 도와줍니다. 물론 수신단은 에러가 검출이 되면 커렉션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커렉션은 디텍션, 에러 검출보다 매우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즉, 보다 많은 정보의 스타일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디텍션과 커렉션에 대한 것은 슬라이드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디텍션하고 어떻게 커렉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데이터에 에러가 있다면 이 에러가 정정을 해야 되겠죠. 에러 정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포워드 에러 커렉션 방식, FEC라고 불리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송신단은 보내는 신호에 보다 많은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수신단은 받은 신호에 에러가 있다면 리던던시 비트를 사용을 해서 에러를 정정하는 방식, 이 방식을 포워드 에러 커렉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에러 정정 방식은 재전송, 리트랜스미션이 있습니다. 만약 수신단에서 에러가 있다는 사실을 디텍트하면 송신단에게 피드백하여 송신단으로 하여금 보낸 신호를 다시 재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리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A와 B라는 컴퓨터가 있을 때 A가 보낸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B는 피드백해서 보낸 신호를 재전송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A는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B로 하여금 에러를 디텍션하거나 커렉션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A는 원래 데이터에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를 하는 거죠.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를 하여서 B로 하여금 에러를 디텍션하거나 커렉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원래 데이터에 어떻게 리던던시 비트들을 추가를 할 것이냐, 그 방식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즉, A에서는 코딩을 하는 거고 B에서는 받은 신호를 디코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딩, 그리고 B에서는 디코딩을 합니다. 코딩 방식은 크게 블록 코딩과 컨볼루션 코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블록 코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송신단과 수신단이 있습니다. 송신단의 원래 메시지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하는 거죠.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하는 것을 제너레이트 블록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된 데이터는 메시지 신호와 리던던시 비트가 있습니다. 즉, 센더는 원래 메시지에 리던던시 비트를 추가를 해서 새로운 코디드 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하는 행위를 인코더, 즉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수신단은 코디드 된 신호를 받게 되는 거고 코디드 된 신호에서 원래 메시지를 추출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디코딩 한다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받은 신호는 원래 메시지와 리더넌시 비트가 추가된 코디드 된 신호이고 이 코디드 된 신호에서 리더넌시 비트를 이용을 하여 받은 신호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신호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정정하거나 또는 송신단에게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에러를 정정해서 올바른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면 상위로 메시지를 추출을 해서 상위 계층으로 올리게 됩니다. 먼저 코딩과 디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듈러 연산은 동일한 신호를 더하거나 뺐을 때에는 0이 되지만 서로 다른 비트 0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0을 할 때에는 1이 되는 계산법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블록 코디드된 신호를 만들 것인지, 즉 원래 메시지 신호에서 어떻게 몇 비트만큼의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해서 새로운 코디드 신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메시지가 K비트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즉 K비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는 K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메시지 스트림을 K개의 비트 단위로 쪼개서 K개의 메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K비트로 이루어진 메시지에 우리는 R만큼의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비트를 만드는 것이죠. 즉 코디드된 데이터의 크기는 N비트가 되고 이 N비트는 원래 메시지의 크기 K 플러스 리더넌시 비트 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를 K개의 비트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블럭 코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송신단과 수신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에서는 K개의 데이터 워드, 메시지를 여기서 데이터 워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워드, K비트로 이루어진 오리지널 데이터 워드에 제너레이터는 R비트의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를 합니다. 따라서 N비트의 코디드된 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는 코드 워드라고 부릅니다. 코드 워드는 N비트로 이루어졌고 N비트는 K비트의 데이터 워드 플러스 R비트의 리더넌시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시버는 코드 워드를 받게 되고 체커를 통해서 받은 코드 워드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일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0.2에서는 어떻게 코디드된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왼쪽 열은 데이터 워드이고 오른쪽 열은 코드 워드가 되겠습니다. 2비트의 데이터 워드는 K equal 2, 즉 2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 워드는 N equal 3, 3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1비트만큼의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해서 우리는 3비트의 코드 워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신단이 011이라는 비트를 보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011을 보냈는데 첫 번째 비트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수신단은 111을 수신을 하였습니다. 011을 보냈는데 메시지 코드워드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111로 수신을 하였습니다. 수신단은 코드워드 테이블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코드워드 테이블에는 111이라는 코드워드가 없습니다. 즉 이 테이블에는 000, 011, 101, 110만 있고 111이라는 코드워드가 없습니다. 그럼 수신단은 수신한 코드워드에 에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메시지를 버립니다. 이제 데이터가 전송하는 과정 중에 2비트의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은 동일하게 012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트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000을 수신하였습니다. 000을 수신하였죠. 000을 수신을 하였기 때문에 수신단은 이제 코드워드 탭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000이라는 코드워드가 코드워드 탭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단에서는 000을 올받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데이터 전송 중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르게 검출됐다고 생각을 해서 상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인 거죠. 왜냐하면 2비트 에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에 즉 2비트 에러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신단에서 받은 신호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이그젬플은 데이터 전송 중에 1비트만큼의 에러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지만 2비트 이상의 에러가 발생된 경우에는 우리는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러 커렉션도 동일합니다. 에러 커렉션도 송신단이 K비트의 데이터 워드와 N비트 코드 워드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리시버에서는 받은 신호를 가지고 리넌시 비트를 가지고 이 받은 신호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에러가 있다면 커렉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러를 커렉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트 스트림에 비트의 바이너리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즉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일례로 000과 011이라는 비트 스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과 011은 차이가 나는 것은 2비트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000과 두 번째와 세 번째 비트가 다르다는 거죠. 000과 011은. 따라서 두 개의 비트 스트림은 2비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해밍 디스턴스, 두 개의 비트 간의 해밍 디스턴스는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에 대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여러 개의 코드 워드들이 있을 때 코드 워드들 간의 해밍 디스턴스 중에 미니멈을 우리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다시 말씀드려서 미니멈 디스턴스입니다. 즉 해밍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 D민이라고 표기하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와 우리가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개수, 그리고 에러를 커렉션 할 수 있는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개수를 우리는 S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즉 에러는 S라고 하는 것은 에러가 발생한 개수를 말합니다. 올바른 코드워드 X가 있습니다. 올바른 코드워드 Y가 있습니다. X와 Y 사이의 거리, 우리는 이것을 해밍 디스턴스로 표시를 합니다. 즉 X와 Y 사이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해밍 디스턴스라고 표시하고 우리는 X와 Y를 가장 작은 X와 Y를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개의 코드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해밍 디스턴스를 가지는 X와 Y를 선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와 Y 사이의 거리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가 됩니다. 에러라고 하는 것은 코드워드의 비트가 변경된다는 거죠. 즉 받은 에러라고 하는 것은 코드워드의 비트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에러라고 하는 것은 코드워드로부터의 해밍 디스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워드 011이 있다고 합시다.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011이 아니라 010처럼 하나의 비트가 달라졌다는 거고 결국 그것은 011과 010의 디스턴스, 즉 디스턴스 1만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S라고 하는 에러를 우리는 이와 같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워드 X로부터의 거리가 이 S까지의 거리가 바로 우리는 S인 거고 즉 에러가 발생한 개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x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러가 y까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y라고 인식을 하겠죠. 즉 코드 워드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y까지 거리가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코드 워드 테이블에서 올바른 코드 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러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즉 s가 y까지 다다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러를 검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러의 개수는 s까지 거리는 에러의 개수는 반드시 코드 워드들 간의 해밍 디스턴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즉 에러가 발생한 개수는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해밍 디스턴스,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는 s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s는 dmin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에러의 개수는 dmin 마이너스 1개이다. 만약에 해밍 디스턴스가 5다. 해밍 디스턴스가 5라면 우리는 4개까지의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에러 커렉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에러를 커렉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두 개의 올바른 코드워드 X와 코드워드 Y가 있습니다. 에러를 커렉션 한다는 의미는 두 개의 유효한 코드워드가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에러가 보다 X와 가까이 있다면 X로서 인식을 하는 거고 Y에 가까이 있다면 Y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코드워드 X로부터의 거리, 이 빨간 점은 에러가 발생한 개수를 의미합니다. 코드워드 Y로부터의 거리, 빨간 점까지의 거리는 이 에러를 여기서는 T라고, 커렉션 할 수 있는 개수를 T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것을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점까지 있다면, 중앙선까지 있다면, 이 중앙선에서는 X로 해야 될지, Y로 할지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X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X라고 디시전을 하면 되고 만약에 Y 쪽에 가까이 있다면 Y라고 디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중앙에 있다면 우리는 X나 또는 Y로 디시전을 할 수 없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개수 2분의 T, 이 거리가 이제 2분의 T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2분의 T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T가 D민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T까지 거리가 이 중앙선이 2분의 D민이 되겠죠. 따라서 T는 2분의 D민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러가 정정할 수 있는 거리는,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이 원의 거리는 중앙선보다 원이 작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T는 2분의 T민보다 작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D민은 왼쪽으로 2를 넘겨서 2T 플러스 1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D민이 4인 경우, D민이 5라고 가정합시다. D민이 5라면 우리는 2개까지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D민이 5라면 우리는 2개까지의 T 이퀄 2까지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고 S 이퀄 4까지의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몇 개만큼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고 몇 개만큼의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블록 코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 코딩 먼저 데이터 워드가 있고 오른쪽에 리너시 비트, R만큼의 리너시 비트를 추가해서 코드 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밍 코드라고 불리우는 것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리너시 비트를 만듭니다. 이 해밍 코드는 매우 특별한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 해밍 코드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블록 코딩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수의 리너시 비트만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Dmin,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매우 높은 미니멈 해밍 디스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D민이 3인 해밍 디스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4 해밍 코드가 있는데요. 74 해밍 코드는 이 앞에 있는 N은 코디드 워드의 코드 워드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4는 인포메이션, 즉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워드의 길이죠. 즉 3비트만큼의 뉘앙스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Dmin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Dmin이 3이기 때문에 Dmin은 S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2비트만큼의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고, T는 1비트만큼의 에러를 커렉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밍 코드는 특별한 그 방식을 취하는데요. 즉 N과 이 K는 모든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N과 K의 관계는 N은 2의 M승 마이너스 1, K는 M-M, 여기서 M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결정된 특별한 74 해밍, 이 K와 N이 미리 프리디터민드 됐다는 것이죠. 이제 해밍 코드를 어떻게 제너레이션하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느 비트에 추가하는지, 어떻게 에러를 정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1100-11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74 해밍 코드를 117이라는 해밍 코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17이기 때문에 우리는 4개의 리어넌스 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4개의 리어넌스 비트는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비트는 인포메이션 비트로 해서 1에서부터 11 단위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즉 110, 0110에서 우리는 4개의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째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시멀 11이라고 씁니다. 즉 1이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거죠. 다음에 1은 10번째, 10번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은 0이고 쭉 가서 1의 위치는 6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또 하나의 1은 5번째 위치를 하고 있죠. 이제 데시멀인 11을 바이너리로 바꾸겠습니다. 11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1011이 되고, 10을 바꾸면 1010, 6을 바꾸면 0110, 5를 바꾸면 0101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우리는 exclusive OR을 합니다. exclusive OR를 하면 0010이 나옵니다. 이 0010을 빈칸에 차례대로 채웁니다. 즉 0, 0, 1, 0 이와 같이 차례로 채운 이 데이터가 바로 코디드 워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워드가 되겠습니다. 수신단에서는 어떻게 수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에서는 이와 같이 앞서 송신단에 보낸 데이터를 수신을 합니다. 1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있는 위치는 11이 되겠 거고, 그 다음 1은 10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은 6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1은 5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은 2번째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데시멀 데이터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런 후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exclusive OR을 취합니다. exclusive OR을 취했더니 결과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받은 데이터에는 에러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송신단이 보낸 데이터에 1비트만큼의 에러가 있는 경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 즉 11번째 에러가 있는 경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 있는 위치는 10번째입니다. 그 다음 1은 6번째 있고, 그 다음 1은 5번째, 그 다음 1은 2번째에 있습니다. 데시멀한 데이터를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이진수를 다시 exclusive OR을 취하면 1011이 나옵니다. 1011은 데시멀 데이터로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신단은 11번째에 에러가 있다는 사실을 디텍션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신호 0을 1로 바꾼 데이터가 바로 올바른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밍 코드를 사용을 해서 수신단은 어느 위치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걸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밍 코드는 우리는 74 해밍 코드, 앞서 보았던 해밍 코드는 지금 1비트만큼의 에러를 정중할 수가 있었고 2비트만큼의 에러를 디텍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멀티플 비트만큼의 에러를 정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코드 워드들을 서로 멀티플렉싱해서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섞어서 보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4개의 코드워드를 서로 섞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섞어서 보내서 버스트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즉 4개의 에러가 동시에 연달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드워드 상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비트씩만큼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코드워드 안에서 발생된 1비트만큼의 에러는 해밍 코드에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트 에러, 이와 같은 버스트 에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디된 코드 워드들을 서로 섞어서 믹스시켜서 보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버스트 에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CRC의 사이클릭 코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이클릭 코드를 통해서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사이클릭 코드라고 불리우는 리더넌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수신단은 받은 데이터에 에러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RC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하드웨어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RC를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워드는 1001이 있습니다. 1001을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3개의 CRC 비트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3개의 CRC 비트를 어떻게 취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바이저라고 불리우는 1011 디바이저를 미리 정의를 합니다. 즉 디바이저 1011을 가지고 우리는 3비트의 CRC 비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1001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1011의 디바이저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 1이기 때문에 1011이 들어가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통해서 우리는 01100을 얻고 뒤에 있는 3비트의 CRC 비트를 처음에는 000으로 채웁니다. 이와 같은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 나머지 110을 얻게 됩니다. 이 110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CRC 비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미리 정의한 디바이저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가 바로 CRC 비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신단에서 어떻게 에러를 디텍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에서는 송신단이 보낸 1001 그리고 CRC 110이 합산된 추가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수신단은 동일한 디바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송신단에서 사용한 1011이라는 디바이저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받은 신호를 1011로 나누게 됩니다.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는 몫이 나머지가 000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받은 데이터에 에러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1비트만큼의 에러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신호가 10001110이라고 합시다. 즉 1, 2, 3, 4 네 번째 비트에 에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받은 신호를 동일한 디바이저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 아닙니다. 011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받은 신호에 에러가 있다라는 사실을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CRC를 통해서 리시버는 에러가 있다 없다를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CRC의 가장 큰 장점은 하드웨어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먼저 익스클루시브 OR을 취하게 되고 이 익스클루시브 OR는 맨 처음 첫 자리는 항상 0이 됩니다. 나눗셈에서 맨 첫 자리는 항상 맞춰서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맨 첫 자리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는 몫에 따라서 익스클루시브 OR을 취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림에서 디바이저가 1, 0, 1,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001을
1002라는 데이터를 디바이저 1011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첫 자리 1은 항상 익스큐브 5를 취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기 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익스큐브 5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큐브 5 자리에 나누려고 하는 것이 0이기 때문에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밑에는 1이기 때문에 익스큐브 5 자리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1이기 때문에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익스큐브 5 자리에 익스큐브 5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테이션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가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110이라는 CRC 비트 세 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매우 쉽기 때문에 우리는 CRC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을 할 때 있어서 비트로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폴리노미얼, 즉 문자를 사용해서 나눗셈 하는 것이 매우 계산하기 용이합니다. 조금 전 앞선 그림에서 이 x 3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고요. x 플러스 1, 즉 1, 0, 1, 2를 1012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처럼 문자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하는 방식 우리는 폴리노미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디바이저를 이와 같이 표시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될 데이터를 10의 6승 그리고 x 3승 만큼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폴리노미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몫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로 표기를 해서 우리는 나눗셈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눗셈을 진행하면 보시다시피 계산 방식이 매우 심플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x2 플러스 x 다시 말해서 110이라는 세 비트의 CRC 비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자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을 폴리노미얼 방식으로 나타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CRC에 대해서 어떻게 에러를 디텍션하는지 보다 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워드가 DX로 표현을 하고 코디드한 데이터는 CX로 표현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GX, 신드롬은 SX, 에러를 E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워드 CX는 데이터 워드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이 됐다면 EX로 표현을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코드 워드는 CX 플러스 EX, 만약에 EX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코드 워드가 그대로 있겠지만 에러가 발생이 됐다면 EX가 플러스 되겠죠. 여기서 GX는 제너레이터 또는 디바이저라고 부릅니다. 즉 디바이저 또는 제너레이터 GX로 나누는 것이죠. CRC는 받은 데이터 CX 플러스 EX를 디바이저 GX로 나누는 겁니다. GX로 나누면 이 앞에 받은 데이터는 CX이고 또는 EX가 있다면 EX 나누기 GX가 되겠죠. CX는 반드시 GX로 디바이저로 나누어지겠죠. 왜냐하면 송신단에서 계산을 할 때 맞춰서 CRC를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 워드는 디바이저, 제너레이터, GX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성되지 않겠죠. 오직 나머지는 여기 EX에서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텀에서부터 에러가 발생이 됐다면,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여기서 0이 아닌 값이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텀에서 0이 나왔다. 즉 EX, 발생된 에러가 케이스가 GX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에러를 디텍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EX가 GX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우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디바이저, 즉 제너레이터 펑션은 아주 특별하게 정의되어 있고요. 보통 그 랜에서 사용하는 CRC는 32비트 리더런스 비트를 추가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디바이저는 이와 같은 폴리노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섬도 리어너시 비트를 추가함으로써 리시버로 하여금 받은 데이터에 에러가 있다 없다를 디텍션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책섬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메이션, 보내려고자 하는 데이터의 합의 값을 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7, 11, 12, 06이라고 합시다. 7, 11, 12, 06. 그럼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은 36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데이터에 36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6을 보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내는 값은 7, 11, 12, 06, 마이너스 36을 보냅니다. 리시버에서는 받은 데이터를 모두 덧셈을 하는 것이죠. 모두 덧셈을 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0이 나오지 않으면 리시버는 받은 데이터에 에러가 있다고 디텍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10진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스 컴플리멘트라는 방식을 취해서 마지막에 있는 책섬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책섬을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려고자 하는 데이터가 7, 11, 12, 06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더하면 36이 나옵니다. 36을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100100이 나옵니다. 우린 4자리 비트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2비트를 래핑을 시킵니다. 래핑한 10은 래핑 전에 4비트 0100과 2비트 래핑한 데이터를 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0110을 얻게 됩니다. 즉 래핑한 썸은 6이 나오는 거였어요. 래핑한 썸은 6이 나옵니다. 이 6을 4자리 비트이기 때문에 4자리 비트의 최대값은 1111입니다. 최대값 1111을 만들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원스 컴플리멘트 값은 1002이 나옵니다. 즉 6이라는 값에 어떤 값을 더해야만 1111이 나오느냐. 1111은 데시멀 값으로 15이기 때문에 6이란 값에 어떤 값을 더해야만 15가 나오느냐. 즉 9를 더하면 6에 9를 더하면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6의 원스 컴플리멘트는 9가 됩니다. 즉 우리가 보내려고자 하는 데이터는 7, 11, 12, 06의 마지막 채성 값은 9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신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에서는 7, 12, 12 받은 데이터를 모두 더합니다. 모두 더하면 45가 나오는 거죠. 45. 45는 숫자는 밑에 4자리 비트는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2비트를 래핑시킵니다. 래핑시키면 다시 110인과 래핑한 데이터 10을 서로 더합니다. 더하면 15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15는 다시 원스 컴플리멘트를 취하면 0인 거죠. 0. 즉 다시 말해서 15에 어떤 값을 더해야만 15가 되느냐. 즉 0을 더하면 15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값이 0이 원스 컴플리멘트한 값이 0이기 때문에 리시버는 받은 데이터에 에러가 없다고 디텍션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책섬입니다. 이 책섬은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헤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P 헤더는 보시는 그림, 40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헤더의 책섬, 16비트 책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에러를 디텍션하고 커렉션하는지, 에러 디텍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에러 커렉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해밍 코드, 그다음에 CRC, 그다음에 책섬, 이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